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인데, 벌써 이제 주말이 왔습니다. 다들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주유를 이제 했었는데 좀 놀랐습니다. 아직 뭐, 알뜰 주유소도 거의 1692원, 뭐 어떤 곳은 1700원을 넘어가는 곳도 있어서, 와,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1500원도 너무 비싸다고 징징거릴 때가 있었는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찍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그냥 뉴노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주유소 가격표에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래 요즘 뭐 이 정도 하겠지라는 무덤덤한 반응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은 이게 단순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일상화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은 생활비 체계 속으로 사실상 진입했다는 신호이고,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에 들어가서 서서히 이제 따뜻해지다가 이제 뜨거워지면서 죽는 것처럼 문제는 이 상승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대다수 시민들은 이미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비용 압박 속에서 실질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 1,500원의 위력은 대한민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그 신호로 보이는 게 휘발유와 경유 가격입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휘발유 가격 1,700원이 결코 정점이 아니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 맞이할 생활비 구조의 고착화와 경제적인 양극화의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물가 상승은 단순히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면, 결국 내년에는 이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유가 때문이 아니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국민 생활에 총체적인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명목 임금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매번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같은 직장인 개미들이고,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현상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초과하니까 월급이 늘어도 실제로는 줄어드는 효과를 낳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우 고정 지출의 일정한 증가가 삶을 압박하게 됩니다. 식료품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대중교통비 인상, 그리고 보험료나 유틸리티 비용의 누적 증가, 그리고 렌트, 주거관리비가 상승하는 이 모든 요소는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압도하는 거죠. 주유 가격 상승은 단지 그 중에 한 조각일 뿐인데, 사실 모든 인플레이션의 어머니가 유가라는 말도 있듯이 조각의 상위 끝단에서 모든 결과들을 파생시킵니다. 문제는 한국에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활비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계에는 여전히 고도화된 비용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산업 구조가 안정적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사업체들은 인건비 상승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고, 이는 임금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자들은 주식을 하더라도 에너지나 뭐 원자재 섹터에 특히 실물자산 투자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의 구조적인 지속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불안하면서 이 정제 마진이 확대하는 복합 요인에 기반을 하는데, 그런데 그보다 큰 문제는 한국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인 국가라서 이 말은 곧 글로벌 시장 충격이 국내 가격으로 매우 빠르게 크게 반영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만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물류비가 상승하고, 그리고 농업이나 이런 생산비 증가, 그리고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제조업의 생산비 부담 확대가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은 휘발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거죠. 또 누군가는 휘발유 안 쓰고 뭐 전기나 풍력으로 쓰면 되지 않냐?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은 속도가 느리고 친환경 인프라와 대체 에너지 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한국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이미 10년 이상 겪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내년 혹은 내후년에도 생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운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물가의 구조적 요인이 수입 비용 상승에서 비롯되는 경우에
금리 정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다소 잡힐 수는 있는데 그만큼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되고요.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만약 높아진다면 이제 국민들은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반면 금리를 내리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한국의 경제 안정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결국 물가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고 이 휘발유 1,700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물가 상승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더 높은 수준의 물가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026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무서운 것은 한국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노동 공급이 줄면서 인건비 압박이 늘어나고 이게 다시 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소비 기반도 약해지고 있어서 기업들은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는 혁신이나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이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게 임금 상승이 둔화되면서 고용이 축소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불러오면서 결국 국민 생활 수준이 정체되거나 악화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당장 내년에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 영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향후 수십 년간 불가피하게 한국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 특히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고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었다고 해서 국민이 느끼는 또 압박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관리비가 상승하고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는 이런 요소들이 서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전세제도가 약화되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가 붙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은 주거비 부담의 체감도를 더욱 크게 증가시켜왔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데 월세가 몇십만 원씩 오른다면 남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이렇게 원유 가격의 상승은 사실 국민이 이미 생활비 상승에 무뎌졌다는 의미로 주거비 상승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을 가장 크게 주고 있다면 그리고 이 압박이 내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재정을 풀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면서 복지 지출을 확장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나 저출산 또 의료비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이 확대되는 등 여러 요소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늘지 않고 있는데 세금은 각종 공공요금은 꾸준히 오르고 이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료 인상과 지방세나 재산세 증가가 되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고 덜 받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이 역시 내년이라고 해서 달라지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나라나 불안하면 지갑을 닫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특히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과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자산 가격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복지의 재정의 압박이 동시에 계속 작용하면서 국민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고 문제는 이 국민들이 지갑을 닫을수록 경제는 더 위축되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중국의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계속 시작이 되는 거죠.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침체 구조로 들어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가난이 또 정서가 확산되면 경제적 압박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도 무섭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고 투자나 도전 이런 사회 발전의 핵심 요소들이 더 위축됩니다. 즉 경제적인 빈곤이 심리적인 빈곤으로 이어지고 심리적 빈곤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이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휘발유 가격의 1,7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전체적인 신호이고 결론적으로
내년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감하게 그렇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잘 붙어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면서 계속 이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